구독자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25만원에서 25만 4천원 구간을 장중에 잠깐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본전 매물을 소화하고 외국인 매수가 붙은 상태에서 종가까지 지켜야 진짜 반등에 가까워진다고 강조해드렸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정확히 25만 4,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24만 6천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돌아왔고 코스피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지만 삼성전자는 장중 고점에서 8,500원을 반납한 겁니다. 이 흐름은 오늘 반등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이제 모든 위험이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반도체로 돈이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삼성전자 위쪽에 남아있던 매물을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2.5% 상승보다 더 중요한 장중 가격 흐름과 외국인 수급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가 앞으로 어떤 경쟁을 벌이게 될지, 보유자와 신규 투자자는 이 반등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감 수치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76% 오른 6,5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을 4% 후반까지 키웠고 프로그램 매수 호가가 급증하면서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2.42% 오른 799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급의 주인공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 4,50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약 1조 1,900억 원, 기관은 약 2,8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7월 폭락 과정에서 개인이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갔던 장면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를 먼저 사고 개인이 반등을 이용해 물량을 줄였습니다. 반등의 질만 놓고 보면 이전보다 건강해진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24만원에서 오늘 24만 6천원으로 올라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무난한 반등처럼 보이지만 장중 흐름은 훨씬 역동적이었습니다. 개장 직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5만 4,500원까지 치솟았고 한때 상승률은 6%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25만원대에서 차익 실현과 본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후에는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어제 24만원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에게는 수익 실현 욕구가 생겼고 지난주 25만원 위에서 물린 투자자에게는 본전 탈출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단기 프로그램 자금까지 섞이면서 장 초반의 강한 가격을 종가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가격은 장중 고점인 25만 4,500원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가격을 찍은 뒤 24만 6천원에서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기 시작했지만 아직 위쪽 매물을 한 번에 돌파할 만큼 매수의 지속력이 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77% 오른 166만 8천원으로 마감하며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서도 SK하이닉스가 먼저 이름을 올렸고 그 뒤로 삼성전자와 삼성전 좌우에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같은 반도체주인데도 상승률이 2배 이상 벌어진 이유는 시장이 지금 모든 반도체를 똑같이 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I 메모리에서 이미 고객과 공급 실적을 증명한 기업,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익숙하게 평가할 수 있는 종목부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이것은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반도체 업종 자체로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에도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종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도 똑같은 속도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의 가시성과 고객 신뢰, 수급의 강도를 따져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반등의 출발점은 미국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종목이 동반 상승했고 팔란티어의 강한 실적도 AI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AMD는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3분기 전체 매출로 약 13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전망이었습니다. AI 가속기 출하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서버 D램, 기업용 SSD 수요에는 분명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AMD 주가는 실적 발표 뒤 시간을 거래해서 오히려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이미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삼성전자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수요가 강하다는 사실과 좋은 뉴스가 주가를 계속 올려준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불어온 위험 완화도 오늘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가 살아나면서 WTI와 브렌트유는 전날 5% 넘게 급락했고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내린 1424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수입 물가와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 감수해야 하는 환차손 위험도 줄어듭니다. 한국 반도체에는 가장 반가운 조합입니다. 하지만 아직 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재 과정에서 진전이 있다는 보도와 협상 자체를 부인하는 이란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쟁이 끝났다는 결과가 아니라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를 먼저 샀습니다. 따라서 휴전 논의가 다시 어긋나 유가와 환율이 급반등하면 오늘 들어온 위험자산 자금도 빠르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의 1조 4천억 원대 순매수를 추세 전환으로 봐도 될까요? 아직은 하루의 강한 신호라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분명 이전과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후를 우선적으로 담았고 자동차와 금융, 전력기기 같은 대형주로도 매수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 종목의 쇼커버가 아니라 한국 대형주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하루 만에 수급 방향이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에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와 기록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다음 거래일에는 다시 거센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의 순매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코스피 현물을 계속 사는지입니다. 하루의 큰 금액보다 여러 거래일 이어지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사실도 양면적으로 봐야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급증할 만큼 위험자산 선호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아직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이드카는 상승장의 훈장이 아니라 가격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잠시 숨을 고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오늘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냈다는 점은 지난 폭락장보다 낫습니다. 다만 이 매수가 중동 협상 기대와 유가 하락에 반응한 단기 프로그램인지 한국 반도체의 이익을 보고 들어온 장기 자금인지는 며칠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장세에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만 보고 있으면 돈의 성격을 놓치기 쉽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대형 반도체에 머무는지 장비와 기판,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까지 영상 후반에서 대응 전략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중장기 펀더멘털은 오늘 하루 사이에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매출 127조 5천억 원과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올리며 실적을 사실상 이끌었습니다. AI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늘었고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HBM4E 샘플 공급과 고객 맞춤형 제품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HBM 베이스 다이와 미국 고객 주문, 2나노 고성능 컴퓨팅 과제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실적 붕괴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익은 강하지만 시장이 높은 금리와 중국의 공급 확대, AI 투자비 부담을 반영해 미래 이익의 지속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판정할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오늘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25만 원을 넘는 것보다 25만 원대 매물을 소화한 뒤 종가가 안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만 강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주요 반도체 장비주까지 거래 대금이 넓어져야 하고요. 유가와 원달러 환율도 오늘의 안정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함께 나타나면 오늘 반등은 단순한 낙폭 회복을 넘어 반도체 상승 흐름을 다시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만 급등하고 오후에 계속 밀리거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아직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특정 가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반등을 만든 주체가 계속 머무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기준 흐름은 단숨에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V자 상승보다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25만 4,500원에서 곧바로 매도가 나온 것처럼 25만 원대에는 본전을 기다린 물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과 AI 메모리 수요를 믿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위에서는 차익 실현과 비중 축소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힘이 충돌하면 하루 상승률은 커도 종가는 생각보다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저점이 계속 낮아지지 않고 하락할 때 거래가 줄며
반등할 때 외국인 매수가 붙는다면 정상적인 가격 발견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2.5%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이번 주 후반의 종가와 외국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승 추세는 하루의 불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자금이 며칠 동안 머물면서 만들어집니다. 박세 위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다시 틀어져 유가가 급반등하거나 원달러 환율이 재차 불안해지면 외국인은 가장 먼저 한국 대형주 비중부터 줄일 수 있습니다. AMD의 실적처럼 좋은 숫자가 나와도 높아진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AI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이어질 수 있고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 계획과 높은 미국 국채 금리도 계속 남아있는 부담입니다.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와 후방 종목의 거래가 빠르게 식는다면 반도체 전체의 장기 자금 복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전일 가격 부근으로 밀리면 오늘의 상승은 추세 전환보다 위험 프리미엄이 잠시 줄어든 반등에 가까워집니다. 과매도 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변동성의 원인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공개된 차세대 메모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AI 산업은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학습에서는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연산 속도가 중요했다면 추론에서는 훨씬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오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AI 서버는 무조건 더 빠른 메모리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속기 바로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HBM과 그보다 큰 데이터를 담아두면서 SSD보다 빠르게 공급하는 새로운 계층이 함께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FMS 2026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D램 칩을 몇 개 더 파는 경쟁을 넘어 AI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머물고 어떤 길로 움직일지를 설계하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ZHBM은 데이터를 가속기에 더 가까이 붙이는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고 이동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발생하는 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차세대 시스템이 HBM5보다 최대 8배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전력 대비 성능은 최대 3배 높이며 열 저항은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맞춤형 설계 자산을 넣어 고객이 원하는 용량과 기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칩을 납품하는 회사를 넘어 고객의 AI 가속기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가격 결정력과 고객 락인, 즉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다만 ZHBM을 오늘이나 내일의 매출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차세대 구조를 보여주는 목업과 기술 비전입니다. 가속기 위에 HBM을 직접 쌓으면 연결거리는 짧아지지만 패키징 난도와 열 관리, 검사와 수리, 양산 수율의 문제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성능이 뛰어나도 생산비가 너무 높거나 고객사의 설계 변경 부담이 크면 상용화 속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더 직접적인 변수는 ZHBM의 최대 성능 수치가 아닙니다. 이미 양산에 들어간 HBM4의 고객 확대와 출하량, HBM4E 인증,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와 첨단 패키징의 수율입니다. ZHBM은 삼성전자가 어디로 가려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이고 HBM4와 HBM4E는 지금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도로에 가깝습니다. 장기 비전은 긍정적으로 보되 기술 발표와 실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공개한 HBF는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릅니다. HBF는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수직으로 쌓고 넓은 통로로 연결해 HBM과 SSD 사이에 새로운 메모리 계층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HBM과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면서 낸드의 장점인 높은 용량을 활용하려는 겁니다. AI 추론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급증하면 비싸고 용량이 제한된 HBM만으로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없습니다. HBF가 성공하면 SSD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HBM의 용량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의 속도 경쟁에 더해 낸드 기반의 AI 메모리 시장까지 주도권을 넓히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ZHBM과 HBF가 같은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AI 서버에는 ZHBM과 HBF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경쟁은 누가 AI 가속기 업체와 더 깊게 공동 설계하고 자신이 만든 연결 방식과 제품 규격을 산업 표준으로 확장하느냐에 있습니다. 메모리 한 종류의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AI 시스템 전체의 메모리 계층에서
누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ZHBM처럼 가속기와 메모리를 수직으로 결합하는 구조에서는 이 통합 역량이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쌓은 고객 신뢰와 양산 경험이 강하고 샌디스크와 함께 HBF를 개방형 표준으로 만들어 생태계를 빠르게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통합 설계와 맞춤형 솔루션, SK하이닉스는 검증된 HBM 리더십과 개방형 협업이라는 서로 다른 카드를 내민 셈이죠. 두 회사 모두 AI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어지는 메모리 수요 확대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장기 우상향 가능성을 믿는 것과 어느 가격에서든 무조건 사도 된다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 수율과 생산비, 고객 채택, 실제 매출이 기술의 가치를 판정합니다. 두 회사의 미래를 믿더라도 시장이 지금 어느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는 수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는 장기 전망과 계좌의 위험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자금이나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전자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오늘 반등에서 공포에 전량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AI 서버 수요, HBM4, 장기 공급 계약, GHBM으로 이어지는 장기 논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추가 급락을 버틸 현금이 없다면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처럼 25만원대로 강하게 오를 때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줄이는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다음 충격에서 강제로 팔지 않도록 계좌의 생존력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남은 물량은 외국인 매수가 여러 거래일 이어지는지, 삼성전자가 장중 급등분을 종가까지 지키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며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신규 투자자는 오늘 같은 장에서 시초가 추격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장중 6% 넘게 급등하면 지금 사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25만 4,500원에 매수한 투자자는 종가 기준으로 곧바로 8,500원의 변동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수 예산은 한 번에 투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물량은 삼성전자가 급등분을 반납한 뒤에도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추가 물량은 25만원대 매물을 거래대금과 함께 소화하고 종가가 안정되는지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물량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주요 장비주까지 수급이 넓어지는 순간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가장 낮은 가격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첫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수 있는 현금을 남기는 전략입니다. 단위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현물 보유자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더라도 오늘처럼 장중 6% 올랐다가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레버리지 상품에는 음해복리가 누적됩니다. 기초자산이 나중에 이전 가격을 회복해도 레버리지 계좌는 손실을 모두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다는 확신이 나쁜 계좌 구조를 자동으로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물타기를 반복하기보다 상승이 강한 날 일부 물량을 줄여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수익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급락이 나와도 강제 청산을 피하고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현물은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변동성 자체가 내 계좌를 계속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루 사이에 외국인 수급과 시장의 대장주가 바뀌는 장에서는 삼성전자 가격만 계속 보고 있어서는 돈의 이동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돌아왔지만 동시에 자동차와 금융, 전력기기에도 매수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고 삼성전자는 25만원대 매물에 막혔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금이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 기판,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형 반도체만 하루 급등하고 후방 산업의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면 장기 자금의 복귀보다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변화부터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순간, 그리고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오류 종목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느 산업과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샀다가 조정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자가 되는 매매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확인할 신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여러 거래일 연속으로 사는지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장중 25만원을 넘는 것보다 그 가격대의 매물을 소화하고 종가를 안정시키는
확산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중동 협상 결과와 유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업 안에서는 HBM4의 실제 출하와 고객 확대, HBM4E 인증과 파운드리 수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ZHBM과 HBF는 장기 방향을 보여주는 기술이지만 당장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주문과 수율,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 신호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오늘 반등을 새로운 상승 흐름의 시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분명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고 유가와 환율은 안정됐으며 미국의 AI 투자와 메모리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25만 4,500원까지 올랐다가 24만 6천원으로 마감한 흐름은 시장이 아직 모든 경계를 풀지 않았다는 사실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낙관과 비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대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을 빗대 지금 내 돈이 들어갈 시점은 가격과 수급으로 따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무작정 매수한 뒤 조정기간 내내 강제로 기다리는 투자가 아니라 외국인과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고 강한 흐름에 함께해야 합니다. 하루의 급등을 놓치는 것보다 잘못된 방향에 계좌 전체가 묶이는 일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외국인 수급과 주도 자금의 이동을 계속 확인해드리겠습니다.